네, 안녕하세요. 국어생선입니다. 오늘은 임용고시 2차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목차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심층 면접의 기본 틀을 보고, 그 다음 내용적인 공부의 요소, 그 다음 심층 면접을 준비하면서 겪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저의 사례를 통해 이 영상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꿀팁이 많습니다. 먼저 심층 면접의 기본 틀입니다. 저는 이 면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해요. 즉 하나의 키워드를 여러 질문에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수험생마다 알고 있는 키워드는 서로 비슷해요. 면접 자체가 대답할 키워드가 되게 한정돼요. 그리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다들 아는 키워드를 질문의 틀에 맞게 누가 더 정확하게 제시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본 틀을 이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2차 수업 실험과 마찬가지로 기본 틀은 형식, 내용, 표현의 구성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먼저 형식은 답변의 만능 틀입니다. 우선은 이 만능 틀은 무조건적으로 두 가지의 구성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자면 먼저 표지, 즉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 그 다음 표지에서 원하는 키워드, 그리고 해당 키워드를 설명하는 예시 혹은 구체적인 덧붙이는 설명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질문이 A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의 구조는 반드시 A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만의 예시 혹은 덧붙이는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 구조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표현은 반언어적,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웃는 표정, 자신감 있는 목소리, 반듯한 자세와 복장 등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을 이루는 요소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역시나 뭘까요? 당연히 내용입니다. 즉 키워드입니다. 특히나요, 수업 시련은 사실 이 시험 자체가 교사를 뽑는 것이니까 좀 되게 교사스러운 표현을 당연히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하지만 면접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더더욱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적인 공부의 요소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책 공부입니다. 먼저 키워드 공부를 설명드리면 면접의 기출책과 유튜브를 활용하셔서 공부하시고, 시책 공부는요, 이제 각 교육청에서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책을 발행해요. 이제 그거를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내용적인 공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 문제점에 봉착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문제, 입에 잘 붙지를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로서 학교 현장을 접했던 수험생들은 꽤나 익숙한 단어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수험생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내가 외워도 그게 입에 잘 붙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잘하지 않은 과목을 벼락치기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벼락치기를 하면 우리가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시험지에 정답 같아 보이는 거, 내가 자주 봤던 걸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바로 잊어버리죠. 이런 되게 의미 없는 행위에 공부를 한다고 느껴질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나요, 시책은 정말 와닿지 않는 단어 투성입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시험을 본 2021년 당시에 충북 시책에요. 반복되는 단어들 중에 행복 씨앗학교, 뉴 스페이스 프로젝트, 충북 행복교육지구 사업,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심지어 이 단어를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나요?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의 키워드로 돌려맞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막 많이 공부를 해도요, 결국 내가 실제로 스터디에서 면접할 때는 몇 가지 키워드로만 계속 그 답변을 돌려막아요. 예를 들어 제가 많이 썼던 키워드는 학생과의 상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 이런 한 세네 가지의 키워드로만 계속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키워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게 되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발화로 표현을 못하니까. 키워드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시책은 정말 1도 활용을 못합니다. 답변에 있어서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바로 키워드에 맞는 사례를 붙이면서 공부하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키워드에 맞는 사례를 붙이면서 유의미한 공부를 하자. 입에 붙는 공부를 하자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임용고시 관련 유튜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교육청에는 SNS가 다 있어요. 홍보 차원으로. 그 교육청 SNS, 즉 블로그,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세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 뉴스 등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유튜브를 활용한 키워드 숙지는 전 되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시중에 다양한 면접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시중의 면접책은요, 얼추 비슷해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모아놓은 느낌에서 더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책 하나만 보시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특히나 제가 실제로 도움받았던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많이 써먹었어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상상 시스터즈 교사자매 유튜브입니다. 해당 유튜버의 영상 중에서 임용 2차 수학 팁 시리즈 2020 버전이란 거, 그 다음에 임용 2차 수학 팁 시리즈, 이 두 개를 정말 많이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면접에 나올 만한 주제를요, 섹터별로 나눠서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해당 영상 거의 3회 시청을 했고요. 그다음 필기로도 다 정리해놨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유튜버는요, 마음대로 심리학 마인드로드라는 분입니다. 해당 유튜버에서는 임용고시 심층 면접 핵심 키워드 만능 틀 정말 많이 도움됐습니다. 웬만한 질문에서 진짜 우겨 넣을 수 있는 만능 키워드들을 다 모아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영상 저 3회 이상 시청하고 필기로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해당 필기는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계속 봤어요. 실제로 답변에 다 녹여냈고요. 그 다음에 시책 내용 공부를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SNS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납득해야 돼요. 교육청 SNS를 보시면서 이 내용이 이거구나,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가지셔야 돼요. 일단은요, 그냥 뭣도 모르고 시책을 1회독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시책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 혹은 추상적인 어휘가 있을 거예요. 그거 형광펜으로 잘 표시해두세요.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SNS 통해서 많이 찾아보세요. 교육청 유튜브, 블로그, 뉴스기사 등에요, 영상 자료 다 있습니다. 제 사례를 이번엔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충북은요, 평가원 문제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즉답형 이번에 자체 출제 문제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시책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답변에 녹여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한 구체적인 사례를 붙이면서 공부했습니다. 당시의 문제, 복기 버전을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합니다. 네, 다들 확인하셨나요? 되게 좀 막연하죠? 이때 저는요, 제가 유튜버에서 봤던 행복씨앗학교의 실제 사례를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해서 좋은 답변을 했어요. 제 답변을 들려드릴게요.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자치를 위해 학생 주도형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이끌어가는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끌어가는 수업을 통해 학교 자치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저는 실제 행복씨앗학교로 선정된 국언고의 사례를 유튜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국어 수업에서는 정호승, 정지용, 윤동주 등 다양한 시인들을 조별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시인들의 생애, 작가의 경향, 작품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학생들이 분석해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그런 수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듯 학생 주도형 수업을 통해 저는 학교 자치를 이끌어가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로 4개의 활동 중 하나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꽤나 구체적이고 좀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당시의 지역 자체 문제가 변별력을 가르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조금은 평범한, 약간 부족한 답변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5명의 면접관 모두 대부분 체크리스트 종이를 쳐다보시다가 제가 이 질문에서 이 답변으로 4가지를 쭉 채웠을 때는 다들 체크리스트 안 보시고 저만 그냥 딱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소름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즉답형 2번이 사실 제가 합격한 이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만큼은 어떤 수험생보다도 제가 좋은, 잘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답변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키워드에 맞는 사례를 붙이면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을 여러분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면접 공부가 의미 있는, 또 나름의 재미가 있는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2차 공부 조금만 힘내시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